자,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318편을 업로드 예정인데요. 오늘도 작가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먼저 망클 본트이신 정다빈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뭐 따로 근황 없죠? 아, 네, 없습니다. 네. 자, 오늘 모신 손님은요. 얼마 전에 킬러의 집사 1권을 출간하신 우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네, 만화 클래식 처음 나오셨는데 청취자분들한테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출판 만화 그리고 있는 우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들은 좀 더 이 프로모션에 잘 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켜야겠어. 연예인들 보면은 딱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오면은 뭘요? 이번에 무슨 작품으로 돌아온 그 컴백 멘트를 준비시켜라. 이번에 무슨 작품으로 돌아온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평소에 만화 클래식 자주 들으신다고 아까 말씀을 네, 맞아요. 잘 들으니까 잘하라는 듯한 표정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다가 듣게 되셨는지.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즐겨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그 미학탐구에 그게 또 최재훈입니까? 네, 제가 만화 표류 교실 그거를 들었었거든요. 표류 만화 교실. 네, 표류 만화 교실. 그걸 들었었는데 이분도 거기 출신이구나. 네. 16기였어요. 네, 아마 그랬을 건데, 그래서 한국에서 뭔가 이렇게 만화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잘 즐겨 들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좀 더 길게 멘트를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진짜 멘트인데. 역시 다 최재훈 때문이다 이게. 네, 그렇게 또 흘러가는군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평소에 이제 방송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러는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제 녹음은 이제 다른 고민양 작가님께 먼저 올라가겠지만은 이렇게 우리한테 나 책 나왔으니까 인터뷰 해줘 이런 작가님들이 그게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어쩌다가 그냥 원래 이 방송 되게 좋아했고 그 예전부터 그냥 책 나중에 나오면 뭔가 소개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하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어차피 그 타이밍 좋게 책이 나오고 뭔가 좀 소개할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인터뷰 코너 새로 운영하신다는 소식 듣고 제가 고민을 조금 하다가 이제 요청을 드리게 됐죠. 평소에 혹시 미학탐구에 막 골라 듣고 이러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 AS 코너도 되게 즐겨 들어요. 근데 코너 이름까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진짜로 다 듣고 계시는 그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팟빵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팟빵 이게 정리가 순서대로 잘 되어 있어서 그쵸. 제가 찾아듣기 되게 좋았는데 뭔가 유튜브로 이제 가시니까 뭔가 안 올라온 회차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최근에 올리긴 올려놨는데 나중에 조만간에 공개를 다시 쫙 이렇게 해드릴 건데 회차가 엉망이긴 할 거예요. 자, 이제 우태영 작가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저희 뭐 하만저 때도 한번 뵙긴 했지만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만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어쩌다 만화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만화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만화 입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만화 입시를 하면서 뭔가 만화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긴 했지만 그냥 하면서 뭔가 결핍 같은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면은 좀 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뭔가 나한테 적합한 매체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만화로 돌아가야겠다. 그러고 만화를 시작하게 됐죠. 평소에 만화 취향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망가 쪽입니까? 아니면 그래픽 노블 쪽입니까? 아니면은? 망가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다빈님과 얘기가 잘 통하시겠군요. 평소에 망가 쪽으로 많이 보시고. 네,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보진 못했고 시간이나 좀 여유 작업하시느라요? 여유가 없어서 최근에는 천국 대마경 그거 6, 7권까지만 본 것 같아요. 9권까지 보셔야 되는데. 그래요? 일단 6, 7권까지. 최근에 재밌게 본 만화는 천국 대마경이다. 그 만화도 아마 근데 우리 또 하지 않아요? 예정이 있죠.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자, 그러다가 이제 만화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러면은 만화를 공부해봐야겠다 했다가 표류 만화 교실을 만난 건가요? 네, 그렇긴 하죠. 네. 그냥 만화를 해보고 싶은데 뭔가 없을까 하다가 제가 최재훈 작가님 인스타그램 되게 자주 봤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만화 수업 하신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들어볼까 해서 갔다가 엄청 심도 깊은 그런 수업을 듣고 뭔가 만화가 좋다.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킬러의 집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신 곳이 제주도에 계실 때 이것도 지원 사업 통해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되셨다고 했는데 지원 사업 근데 전 제주도에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어쩌다가 이렇게 연재는 제가 서울에서 했었고 이제 포스타입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연재가 거의 끝날 때쯤에 제가 제주도로 내려가게 된 건데 제주도 내려가서 이제 그냥 지내고 있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인스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알고리즘 광고로 그 출판 만화 지원 사업 그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비한 알고리즘이네요. 네.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왜 떴을까 어머니한테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너 이런 거 한번 해봐라 하고 저는 이렇게 돈 많이 준다는데 당연히 해야지 하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책이 나오게 됐죠. 어머님이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낸 작품이 킬러의 집사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한번 이제 독자분들한테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적어왔어요. 적어오면 재미없는데. 그래요? 소개는 일단 질문을 많이 할 거니까. 소개는 내가 읽을 테니까 그럼 다른 질문. 알라딘에 나와 있는 걸 읽어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농담이고요. 네,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줄거리는 사연 많은 킬러가 집에 홀로 남은 고양이를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캐시터 알바를 구하는데요. 알바에 채용된 백수 미호라는 캐릭터는 하고 싶은 일도 없어서 얼떨결에 킬러의 집으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라면 좀 마주칠 일이 전혀 없는 두 부류가 만나서 서로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세계에 대해서 좀 미련을 가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킬러의 하우스키퍼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서로 접점이 없다가 점점점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네. 이제 이 벌어진 이야기인데 혹시 실화인가요? 아니요. 왠지 제주도에는 이런 분들 살고 있을 것 같고. 제주도를 너무 위험한 지역으로 생각하시는데. 왜냐면 나한테 제주도의 첫 기억은 만화 아일랜드거든. 그러니까 만화 아일랜드. 네, 이게 뭐죠? 윤이날 양경일 작가의 아일랜드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주도는 괴물 나오고 막 그러는 느낌인데 실화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킬러의 집사라는 작품을 보면서 처음에 봤을 때 이 작품을 이제 작업을 하신 작가님의 되게 취향이나 어떤 배경이 되게 궁금했던 게 일단 조합이 되게 재미있잖아요. 살인청부업을 맞아. 하는 되게 적이 많은 킬러가 있고 그리고 또 하우스키퍼를 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하는 백수 캐릭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을 엮어준 존재는 이제 미영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란 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귀엽고 소소한 취향이 있는데 또 한편 현실을 되게 잘 반영하는 소재가 들어가 있기도 하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킬러의 집사라는 작품을 구상하게 된 그리고 캐릭터들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막 처음부터 킬러 만화를 그려야겠다 막 그렇게 결심을 해서 그리게 된 건 아니었고 옛날에 이제 친구네 집에 고양이를 키운다고 해서 이제 보러 놀러 갔다가 그때가 되게 옛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캐시터 알바 이런 것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 믿을 수 있는 지인들한테 이제 부탁해서 고양이를 잠깐 봐주는 식으로 이렇게 고양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소재에 좀 흥미를 느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요. 다빈님은 고양이 별로 감흥 없지 않으세요? 저 좋아해요. 그래요?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키운 적이 없죠. 왜냐하면 저는 같이 사는 가족들이 고양 그 동물털을 되게 싫어하는 내 말이 편이라서. 그 말이에요. 네. 우태용 작가님은 고양이를
옛날에 키웠었는데 지금은 없죠. 그렇군요. 저는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시작은 고양이였던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집주인이 만약에 킬러라면 어떨까 그렇게 좀 살이 붙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완전히 동떨어진 좀 킬러와 전혀 다른 캐릭터가 나와서 뭔가 좀 서로 충돌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원래 처음에는 좀 더 우렁각시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킬러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집구석이 약간 조금씩 이상해져 있고 이제 킬러의 집은 좀 삭막하고 이제 사람 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집이었는데 이제 미호라는 캐릭터가 집에 들어오면서 조금 집안이 서서히 바뀌면 그런 이야기면 어떨까 그렇게 초반에는 구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화에서 킬러 친구 이름이 강철이잖아요. 이 네. 강철이 되게 미스터리한 인물이라서 이 사람한테도 관심이 많이 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되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제 강철하고는 반대로 일상의 모든 부분이 사실 공개되어 있는 미호라는 캐릭터가 이제 앞으로 킬러하고 엮여서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될지도 이제 되게 1권을 읽으면서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은데 미호라는 캐릭터는 이제 하우스키퍼가 일단 지금 직업인 것이고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가 현실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되게 특정한 어떤 인물들, 특정한 부류들을 대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서 미호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구상을 하시게 되셨고 그리고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이 킬러 만화에 등장시킬 생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킬러 만화를 이렇게 그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고양이 시터라는 소재 안에 킬러가 붙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원래 초반에 좀 우렁각시 같은 내용을 생각을 했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우렁각시라고 해서 너무 좀 단정한 여자 캐릭터면 좀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완전 킬러랑 정반대되는 캐릭터인 미호라는 캐릭터를 생각을 하게 돼서 넣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개될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미호라는 캐릭터가 좀 자기가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좀 이상한 세계에 떨어져서 자기가 해보지 못했던 일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생활 반경이 이 킬러라는 남자랑 얼마나 달랐었는지 그런 걸 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정반대의 느낌을 염두에 좀 두시고 작업을 하신 거네요? 네네. 봤을 때 이 주인공인 강철하고 미호 중에 강철이 나올 때는 화면이 주로 검은 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반대로 미호가 나올 때는 화면에 흰색 비중이 좀 많아져가지고 네. 저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두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설정적인 대비가 되게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설명을 딱히 글로 하지 않아도. 오 진짜네? 그래서 보고 이런 계세요. 부분을 이제 일부러 의도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성격이 반대다 보니까 작업하다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신 부분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의도해서 그린 거는 아닌 네. 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 캐릭터가 어떤 성격이냐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런 거에 집중해서 그리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미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좀 밝게 살았고 이제 남의 집 들어가서 커튼부터 제껴버리고 그런 성격이니까 명암을 칠할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반면에 킬러는 좀 어두운 밤에 주로 다니고 숨어 다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블랙톤을 칠할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미호 근데 하우스키퍼 하려면은 청소하려면 네. 커튼부터 깨야 되는 거 맞지 않아? 근데 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 하우스키퍼라기보다 그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보통 집사라고 하잖아요. 네. 전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고양이만 잘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그냥 집을 치우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긁어 부스럼을 걔는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미호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일을 시키면
되게 하기 싫을 것 같은데. 왜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만 보고 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좋지 않으세요? 고양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고양이가 네. 하루에 몇 시간 자는 줄 아세요? 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애가 잠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잠만 자거든요. 내가 자기 주인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이상 잠을 잘 자면 다행이고 아니면 대부분 침대 밑에나 이런 소파 밑에 숨어 있고 안 그러면은 이제 잘 인식하고 나면은 고양이들은 내 주인이 내 집사가 아니면 무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있던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자고 먹고만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 현타가 오겠죠. 그러니까 창문이라도 열고 싶고 그런 건데 그 조그만 일이 결국에는 이 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방문 조금 열려 있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것들로 파장이 일어나고 그렇죠. 네, 고양이는 그런 존재긴 합니다. 작가님은 이 미호가 하는 일 하면 실제로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왠지 잘하실 것 같아. 잘 적성에 맞을 것 같다 아니면은 이수 작가님처럼 좀 싫을 것 같다. 저는 작가님이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뵙는 거잖아요. 하만전 때 한번 네. 뵙고 그때 하만전 때 이제 네임택 잘못 만들어 드린 건 죄송합니다. 늦어서. 아닙니다. 유일하게 네임택 바꾼 분이야. 네. 저는 작가님이 미호보다는 강철이에 가까운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강철에 가깝다고요? 네, 그런 성향. 약간 이렇게 차분하고 완전 헛다리면 헛다리라고 하셔도 돼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이렇게 피해 가시네. 어쨌든 미호처럼 이렇게 가만히 고양이만 보고 있으라고 하면 일하기 힘들잖아요. 되게. 네,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완전 집순이었다가 요즘 네. 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게 돼가지고 전 싫을 것 같아요. 다비님은요? 전 당연히 싫죠. 돈 주잖아, 돈 그래도. 돈은 뭐 다른 일 해도 주는데. 멋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여쭤본 질문은 캐릭터가 연출에 되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경우였던 것 같고, 아까 여쭤본 질문하고 또 별개로 이제 연출에 조금 신경 쓰신 페이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만화보면서 좀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마음을 많이 쓰면서 작업하신 부분이나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만든 연출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일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많이 마음을 쓰면서 그렸다기보다는 그리고 나서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은 네. 있었어요. 그 8월화에 이제 미호랑 강철이 처음 만나는 부분을 딱 그리고 나서 이게 맞을까? 뭔가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약간 이게 되게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질문이 그거지. 이거 로맨스로 흘러가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막 역시 나의 이 통찰력. 저 죄송해요. 저 못 느꼈거든요. 딱 로맨스로 흘러갈 거면 만나야 되고 로맨스로 안 흘러갈 거면 안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그냥 로맨스건 아니건 그냥 어차피 만나긴 했을 것 같은데. 만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로맨스로 흘러갈 게 아니면은 안 만나 아슬아슬하게 못 만나는 게 훨씬 더 귀여웠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보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나? 그러니까 로맨스라는 게 꼭 사랑에 빠진다기보다는 서로가 만나서 서로에 대해 일상에 대해 좀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어쨌든 하나의 극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조금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했을 때 만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좀 라이트한 로맨스, 양 소사람한테 호감이 생기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라는 생각은 했죠. 나의 통찰력. 통찰력 있으시네요. 저도 보면서 그 강철이 오해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미호한테. 미호를 네네.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그 오해가 되게 증폭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되게 그 장면이 한편으로 웃겼는데 네. 한 번 웃기고 나서 되게 심각하게 또 전개가 되잖아요. 오해가 네네. 너무 깊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음에 나올 분량이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1권은 그 뒤로 이제 얘네가 서로 만나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는 딱 안 나오고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뒤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웃겼어요. 감사합니다. 둘이 이제 서로를 반면 교사 삼겠죠.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을 보니까 나의 인생의 빈점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로맨스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좀 굉장히 긍정적인 건강한 영향을 주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죠? 너무 자신만만하게 내가 뭐 말하셔서. 스포를 했나? 이건 아직 안 그렸잖아 이거. 그리지도 않은 만화를 지금 얘기하고는 무슨 스포하는 사람처럼 쳐다보세요. 아니 되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쳐다본 건데. 이게 다 그 연극의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에 따라가다 보면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아 그러면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신 부분 말고 작가님은 또 작품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이게 실화일까? 그러니까는 실화라는 게 네. 주인공이 킬러라는 것 때문에 아까 실화입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냥 직업은 네. 딴 거일 수 있잖아. 네. 그래도 아니면 이런 사람을 관찰하신 적 있는지 혹은 네.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런 뭔가 관찰하면서 아니면 이런 관계를 내가 관찰하면서 삼자로 그러면서 뭔가 생각하셨던 것들이 좀 영향을 줬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강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겉으로는 되게 묵뚝뚝하잖아요. 네. 원폼에 나오는 킹 같은 애잖아. 그렇게 표정이 왜 또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표정이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 보기엔 무표정한 무서운 네, 캐릭터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되게 속 좁아질 때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발끈 같은 게 약간씩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세심하고 의외로 세심하고 소심하고 되게 섬세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사람들을 혹시 관찰하신 적이 있나? 아니면 이런 사람에 의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은 적이 있나라는 지점에서 또 한번 이게 실화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직업 말고. 네. 직업이 혹시 킬러 킬러라면 지금 당장 마이크를 놓고 떠나주세요. 그런 거 말고. 네. 킬러는 아니시다. 네.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관찰해서 그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린 점은 있죠. 상상의 많은 부분을 이지했다. 네네. 어떠세요? 답변이 되었나요? 예상과는 되게 다른 답변이 나왔는데. 그게 나를 먹이고 싶었던 거잖아. 아니 그냥 여쭤본 거죠. 다빈님은 지금 나를 먹이고 싶었던 거야. 네가 말한 게 다 그런 게 아니란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킬러의 집사라는 이 작품이 출간이 되기 전에 이제 딜리업이나 포스타입이나 그래픽 등의 되게 다양한 웹 플랫폼에서 이제 연재가 되다가 이번에 1인 출판사 야자수를 통해서 이제 지원 사업도 받고 출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원래 웹에서 개인 연재를 하시다가 단행본을 출간하시기까지의 어떤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될지 네. 모르겠는데 뭐 길게 하셔도 아니면은 뭐 됩니다. 길게 하셔도 되고 아, 뭐 네. 힘든 일이 있었다면은 말씀해 주셔도 되고. 어차피 편집은 다 다빈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그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음. 이제 지원 조건이 그 심사위원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반영하는 거랑 이제 ISBN을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 ISBN을 등록을 하려면 출판사 관계자가 그걸 직접 해야 음.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나한테 맞는 출판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그냥 내가 직접 출판사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해서 직접 차리게 되고 저거 생각보다 귀찮거든. 과정이 네. 출판사 ISBN 받는 게. 네, 생각보다 과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평가 중에 이제 출판될 것을 고려해서 뭐 편집이나 디자인 같은 걸 이제 신경 써서 출간을 해라. 그래서 뭐 지원 사업 편성비를 그렇게 계획해서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디자이너 분이랑 편집자님 이렇게 좀 주변에 도움을 요청드려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같이 일을 하게 됐죠. 그러면 책 편집이나 이런 거는 본인이 안 하시고 따로. 그 이제 편집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주변에 알던 분이 없으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최지원 작가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네. 이제 주변에 편집자님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느냐 그렇게 여쭤봤는데 바로 이제 쪽프레스의 김미래 편집자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분이 너무 지금 편집 잘하시죠. 업계 네. 지금 최고인데. 네. 그래가지고 엄청 촉박하게 짧은 시간에 급하게 연락 드렸는데 이제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수월하게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성된 네네. 책이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1권이 막 출간된 시점인데 이 단행본 1권이 나온 이후에 이제 계속 작품을 완결까지 그리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연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른 작품을 새로 준비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작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좀 하던 걸 휴재를 하고 다른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작품을 좀 짧게 올해 2편 정도 내면서 이제 장편문제를 할 때 호흡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런 감 참는 연습도 하고 좀 다른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기간으로 일단 정했어요. 올해는. 그럼 그거는 어디 출판사에서 비드가 들어온 건가요? 원고 청탁이 들어와서 작업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 작업으로? 개인으로? 네, 개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서울국제도서전에 네.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오, 됐어요? 네. 경쟁률 센데? 그래서 6월에 그 행사장에서 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가면 사야 되잖아. 요새 근데 북페어 가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데 주변 사람들이 북페어에 많이 참여한다는 거는 네. 한 번 가면 후다다다닥 하고 다 느끼고 나오니까. 한 번씩 사드려야 되니까. 하여튼 갈게요. 하만전에는 또 내실 생각 없나요? 올해 2작품 정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 첫 번째 작품은 하만전에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하나는 언제 마감이 네. 될지 몰라서. 네, 서울국제도서전에 먼저 내보이셨던 작품은 하만전에서 볼 수 있고 신화로운 신작은 하만전에서 어렵구나. 전혀 아니고. 네네네. 네.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 그 네. 마감을 맞출 수 있다면 당연히 하만전에서도 공개를 하고 싶은데 여력이 될지 일단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청서를 잘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주변에, 그러니까 작가님 그렇다는 게 네네네. 아니고 주변에 약간 이제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올해 이걸 이렇게 해서 하만전을 내볼까 해 하면서 나를 지그시 쳐다보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마치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농담이지만 네. 그러니까 받아줄 거지?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그때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내쫓고 그러니까 그렇게 뽑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작품만 좋으면 그렇죠. 언제든지 저희는 신작 위주로 해서 하니까는 활동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하만전 때는 네. 좀 팔렸나요? 작년에 네, 그래도 많은 분들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네, 계속 팔렸던 것 같아요. 다른 북페어에 비해서는 좀 괜찮게 나왔나요, 성적이? 네, 이게 만화 위주의 북페어다 보니까 확실히 반응이 뜨거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계속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네.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올해도 나올 책들 그럼 킬러드의 집사 2권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내후년 내년. 약간 최재훈 작가 루트인데? 근데 꼭 완결하고 싶어요. 꿈속의 신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건 도대체? 그러면은 이제 완결을 내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대충 지금 생각해 놓으신 이야기 분량상 한 몇 권 정도 걸리실 것 같나요? 그래도 10권 이하로 표를 10권 이하면 많이 그리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일단 1권이 지금 네. 제가 총 4부로 구상해 놓고 있는데 그 4부 중에 1부가 이제 1권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5권, 6권 그 정도 저도 잘 그 정도를 모르겠네요. 목표로 네, 하고 일단. 계시다. 그러면 좀 더 길어져서 한 7, 8권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 네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15년 봅니다. 완결까지. 한 15년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오늘 해주신 얘기가 서울로 이제 올라오셨다고도 하셨고,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 작업을 하시면서 이제 네. 우태영이라는 작가 이름을 독자님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켈러의 집사 말고 이제 내년에, 올해 또 작업하시려고 하는 작품들 포함해서, 어떤 작품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6월까지 낼 책이 가제는 하이웨이라고 일단은 네. 정해뒀는데 그 내용이 일단 아포칼립스 배경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이제 마약 운반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위험한 직업이네요. 네네. 위험한 직업.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마약 운반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어떤 만삭의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고 같이 택시에 동승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병원은 이제 범죄 조직의 아지트로 전락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만삭의 여인이랑 이제 남자애를 거기에 갇히게 되는데 이제 조직 그 우두머리가 이제 여인한테 여기에 머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그 여자랑 남자는 이제 마약을 훔쳐서 달아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좀 폭력적인 그런 이야기를 그리게 될 것 같아요. 액션, SF 액션이다. SF까지는 아니고 일단 미래 배경에 좀 아포칼립스적인 배경에 네, 살짝 폭력적이고 드라마적인 내용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류 매드맥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네, 맞아요.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이 통찰력. 알았어요. 딱 봐도 이 매드맥스 스타일의 로드 무비 좋아하실 것 같고. 이제 약간 그런 액션들이 가미되어 있는 작품을 좋아하시는군요. 만드는 것도 그렇고. 네,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약간 그런 궤적의 작품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 좀 많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고 그리고 올해 후반부에 준비하고 싶은 작품은 또 다른 건데 그거는 오컬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 만화를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서 일단 구상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엑소시스트 만화인데 공포 만화는 잘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많이 본 적도 없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태영이라는 이름이 본명이신가요? 아니요, 예명. 근데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아, 진짜요? 되게 본명 같은 예명이잖아요. 저는 네. 보면서 예명일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왜 우태영이라는 이름으로 예명을 지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명은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명 약간 좀 중성적인 이름으로 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여잔가 남잔가 좀 헷갈리게. 근데 지금 와서 그런 비밀 같은 건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간지나는 이름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역시 네. 그쪽으로 이제 컨셉이 누워 계신 액션, 네. 간지나는 네, 네, 네. 그런 쪽으로 되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름을 우태영으로 그렇게 지으셨고, 이 힐러들의 집사는 지금 알라딘에도 있고 예스24에도 있더라고요. 네, 네. 예스24 뚫기 힘든데 어떻게 뚫으셨어요? 그 처음에는 원래 알라딘을 먼저 뚫으려고 했어요. 네. 알라딘 되게 잘 받아주는데? 그래요? 근데 제가 그냥 알라딘은 그냥 직접 물류를 보내면 거기서 받아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주워 들어서 이제 입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물류가 섞일 수도 있고 뭐 반품했을 때 이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총판 업체 같은 걸 소개를 해주셨죠. 네. 그렇게 해석하고. 네, 그리고 그 총판 업체가 이제 알라딘하고 이제 예스24 두 군데를 유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거래를 해야겠다 하고 네 유통을 하게 됐죠. 어쨌든 지금 킬러의 집사 1권은 알라딘이나 예스24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다. 네네. 그리고 독립서점 노마레이랑 고스트북스랑 다시 서점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입고를 했어요. 책 낸 게 처음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내 책이 서점에 깔려 있는 걸 보아올 때 네. 느낌이 인터넷 서점은 잘 팔리면 좋지만 별 감흥 없거든요. 그냥 들어있구나 이런데 그런 독립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 깔려 있는 내 책 봤을 때 기분 좀 독특하지 않아요? 제가 아직 서울 올라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아. 서점에 직접 가보진 못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스타 같은데 올려주시긴 하죠. 그 행복한 기분이 아직 남아 있구나 느낄 만한 좋겠다. 그래서 약간 좀 싱숭생숭해요. 네. 앞으로도 근데 작품들 내면은 계속 그런 쪽으로 유통을 하면은 네. 작품들 많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작가님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건 처음인데 네. 만화를 계속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계획이 되게 확실히 있으시기도 하고 하고 싶은 네. 얘기도 많으신 것 같고. 그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주저주저함이 네. 없이 생각이 정리돼 있는, 물론 이걸 사전 질문지를 약간 드린 것도 있지만 맞아요.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생각이
뭔가 정리되어서 이게 나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뵙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럼 좀 드네요. 좋겠다. 네,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만화 클래식을 자주 들으신다고 하니까 네. 네. 사심을 담아서 네. 만화 클래식이 네. 좀 이런 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건의사항. 왜냐하면 저희가 건의사항. 또 청취자를 직접 만날 일은 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성인수 이제 그만 나와라 이런 거 어떠세요? 그래도 만화 클래식 본체이시니까. 아, 본체는 네. 정답인이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농담으로 한 걸 너무 진담으로 받지 마시고요. 네. 아니요, 네. 건의사항 그냥 이대로 쭉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 자유롭게 하시면. 네.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요. 고삐를 더 풀라고? 네, 그러셨으면 좋겠다. 음, 네, 그런 꾸준히. 마음이 있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킬러의 집사를 출간하신 우태영 작가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짧게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작품 만약에 내시게 되면은 네. 언제든지 또 찾아오셔서 이렇게 짧게 인터뷰하면서 책 사달라고. 네. 많이 사주세요. 결국 그게 중요한 거잖아. 책을 그렇죠. 사줘라는 거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킬러의 집사 읽어주실 분들한테 청취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재를 하면서 엄청 큰 인기를 얻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간간히 댓글 달아주시고 꾸준히 관심 보내주셨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봐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책도 내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주변에 도와주신 분들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 사달라고 해야지. 책 사달라고.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만화 클래식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께서 이제 독립 출판이죠. 독립 출판을 하시거나 다양성 만화 출판을 하고 계신 작가님들 모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는 인터뷰들을 올해는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다른 작가님들도 나도 내 작품 저기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오셔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의 첫 스타트를 끊어주신 우태영 작가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